자, 안녕하십니까. 제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사다리 화학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빨리 해야 되겠죠,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들 금방 지나갈 거 아니야. 저는 전문 강사 아닙니다. 재능 기부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배웠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독자 수 이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강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는 분들 들어오셔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1등급 학생 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등급 학생을 가르쳐 칠 정도의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2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5등급에서 뭐 6등급, 7등급은 안 되느냐라고 하면 뭐 들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2등급에서 4등급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좀 하려고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뭐 학원 가시는 분들은 학원도 가셔서 듣고 뭐 하는데 문제를 막상 내가 혼자 힘으로 풀려면 뭐 이게 잘 안 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결국은 이 핵심을 못 집어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면 항상 문제는 뭐예요? 얘가 이거를 아나 모르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이 문제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본 컨텐츠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거다. 이 문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용 기초부터 뭐 아주 어려운 것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학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EBS에서처럼 뭐 또는 메가스터디처럼 50강좌 뭐 1시간, 2시간씩 해서 뭐 100시간 들어야지 뭐 이걸 화학을 다 듣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단지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 핵심을 이해하려면 암기 정도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이해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뭘 얘기해도 본인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한 번씩 계속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보실까요? 성공의 사다리는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오르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공의 사다리는 말이죠. 여러분들 어디서 물건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이 사다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사다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라가시되 제가 밑에서 사다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잡고 있는 정도의 지원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저도 어렵게 공부를 했고 어렸을 적에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직장을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기부의 목적으로 이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안 돼서 또 본인의 어쨌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게 뭐 교과서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 참고서를 사기도 힘들고 뭐 하다라고 하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학습서를 제가 학교 담임 선생님 앞으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새 거죠. 제가 예스24나 이런 데서 사서 그 여러분들 그 학교로 제가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장난으로 하는 거는 사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신청사항에 뭘 쓰시냐면 학생 이름과 학교 주소, 그다음 학교 전화번호. 이게 여기서 이 학교 전화번호입니다. 학생 전화번호는 이제 개인정보니까 제가 그럴 필요까지 없고 학교 전화번호를 주시고 담임 선생님 성함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학교로 전화해서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런 걸 했는데 진짜 지원할 만한 저희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담임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담임 선생님 저희가 되면 제가 담임 선생님 앞으로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는 제가 못 드려요. 저도 뭐 그냥 월급쟁이고
그냥 저도 이제 사회에 어떤 환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하는 거니까 많이는 못 드리고 1년 동안 물론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시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컨텐츠를 처음 찍어봐서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대부분 이렇게 환원하는 걸로 제가 하고자 합니다. 되셨죠? 이제 그럼 다음 진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실까요? 제가 개념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 화학 1의 화학식량과 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개념. 됐죠? 자, 여러분들 몰 얘기가 맨 처음에 막 나올 거예요. 그렇죠? 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몰이라는 거가 뭐냐라는 것부터 막 설명을 하죠. 뭐 아보가드로 수도 얘기하고 뭐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뭐 하나의 1몰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막 외워요. 그렇죠? 근데 6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어차피 문제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하면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6.02 곱하기 10의 23승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것들은. 아보가드로 수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 문제를 풀려면 지금 여기 나온 이 삼각기 이 세 개의 관계 있죠. 이 몰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입자수와 질량, 그 다음에 기체라고 하면 부피, 이 몰과 입자수, 질량, 부피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 세 개의 관계를 얘가 이해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그냥 하나로, 이거로 다 여러분들 화학식량과 몰은 이 지금 제가 여기에 그렸던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하나하나씩 보십시다. 일단 여러분들 몰이라고 돼 있잖아요. 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어떤 교과서엔 그게 나오던데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 뭐 연필 한 타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연필 한 타스.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해요. 연필 한 타스는 몇 자루죠? 12자루인가? 12자루가 연필 한 타스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연필 한 타스는 12자루. 그럼 뭐야? 연필이 12개 모이면 한 타스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입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이면 1몰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그냥 입자라고 했지만 여기서 입자라는 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입자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입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자는 원자, 분자 또는 화학식을 입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고 되게 조그매. 되게 조그마니까 이거 10개 묶어봤자 그래도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죠. 연필 12자루가 한 타스인 것처럼.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 원자는 뭐예요? 원자에는 뭐가 있죠? 수소 원자 하면 H라고 쓰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예요? 사실은 수소는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진 원자 하나로 존재하진 않아요. 수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뭉쳐서 수소 분자, H2죠. 수소 분자로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입자를 분자로 볼 것이냐, 원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겠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분자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원자다. 이런 식으로.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원자, 분자도 아니고 화학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에서 화학식. 화학식 하면 여러분들 물 하면 H2O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O를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H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물 분자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가 물 분자 하나죠. 이거 하나를 뭘로? 연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12개 있으면 한 타스 또는 이거가 얼마?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1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자가 1몰일 때 이 원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도 1몰. 그렇죠? 근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수소 분자다 하면 수소 분자가 또 어때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1몰.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물 분자다 하면 이게 물이죠. 물 분자가 몇 개? 10의 23승계 있으면 1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뭔지, 내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입자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이게 관심 있어 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입자 수 했을 때 그 입자가 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입자가 원자든 분자든 화학식이든 어떻다?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그거를 1몰이라고 정의한다. 라는 게 입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몰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입자수를 가지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을 가지고 한번 1몰로 접근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질량으로. 자, 질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질량이라는 건 무게죠, 무게. 그렇죠? 근데 물리에서 보면 이제 무게와 질량은 서로 다르죠. 중력에 의해서. 그것까지 이제 하지 마시고. 자, 질량을 가지고 뭐를 생각할 때는 이 몰 질량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몰 질량. 몰 질량은 뭐냐 하면 어떤 입자가 1몰 있을 때 그 1몰의 무게를 달았어. 1몰의 무게를 달았을 때 그 무게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게 몰 질량이에요. 1몰.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원자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원자다. 수소 원자다 하면 수소 원자를 어떻게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 그럼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면 그거를 저울에 달아. 그랬을 때 몇 그램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소 원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결국 1몰이죠.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면 1몰인데 수소 원자 1몰의 무게는 얼마예요? 1g으로 정의가 됐어요. 재봤더니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소 원자가 있으면 1몰이 그 수소 원자가 있으면 1g이 된대요. 1g. 아시겠죠? 1g. 자, 그럼 뭐예요?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g 또는 수소 원자의 몰 질량은 1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결국은 뭐예요? 1몰의 그람 수를 몰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입자가 원자냐 하면은 원자를 얼마?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서 그걸 무게를 쟀을 때 그 질량이 몰 질량이고 원자량이다. 만약에 분자량을 생각했으면 수소 분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수소 분자는 이게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개 있으니까는 이 두 개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몇 g이겠어요? 2g이겠죠? 왜? 아까 여기서 수소 원자 한 개일 때는 얼마?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1g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분자에 관심이 있어 한다.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입자는 분자다라고 하면 수소 분자의 몰 질량은 얼마? 2g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수소 분자가 1몰 있으면 걔는 몇 g이야? 라고 하면 2g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화학식량으로 생각해 볼까요? 화학식량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화학식량 H2, H가 이렇게, O가 이렇게, H가 이렇게 있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입자야. 하나의 입자. 되시겠죠? 그럼 얘가 몇 개?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는 거예요. 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라는 거죠. 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화학식량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세 개를 다 더한 거와 똑같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얘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16이죠? 얘는 1, 얘는 1. 맞죠? 원자량이라고 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량은 뭐였어요? 얘가 1몰 있을 때, O가 1몰 있을 때 몇 그램? 16g이 되는 거예요. 됐죠? 맞죠? 그러면 화학식량 H2O가 1몰 있을 때는 얘도 1몰, 얘도 1몰, 얘도 1몰 합쳐서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6 더하기 얘 1몰 있으면 얼마? 1g이라며. 1 더하기 여기도 또 1 하면은 얼마? 18. 자, 물 분자죠, 이건. 물 분자가 1몰 있으면 얼마? 18에 18g이 되고 그게 뭐야? 결국 이 물 분자의 몰 질량이 된다는 얘기죠. 18이.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뭐냐? 원자냐, 분자냐, 화학식이냐에 따라서 몰 질량이 달라진다. 라는 거죠. 됐죠? 이게 1몰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피에 대한 얘기예요. 부피. 자, 부피는 사실은 여러분들 부피는 기체에만 해당돼.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에서는 부피가 입자마다 서로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기체는 근데 부피가 어떤 이 1몰과 이 기체의 부피 간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죠. 빨간색. 뭐예요? 기체 분자 1몰은 얼마? 22.4리터라는 어때요? 부피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 기체가 수소든 또는 얼마? 뭐 산소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소, 산소, 그 다음에 뭐 질소도 있죠. 질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다? 희한하게도 어떻다? 얘네들이 각각 원자량 다 다르죠. 얘는 분자량이죠. 분자량 얘는 2, 얘는 분자량이 32겠네요. 얘는 분자량 얼마냐? 난 모르겠네. 뭐 이게 14면은 28이겠죠?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분자량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질량이 서로 달라요. 크기도 서로 다르겠죠. 입자의 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기체 상태니까 얘네들을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딱 모아보면 어떻다? 부피는 22.4리터다라는 거예요. 22.4리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22.4리터라는 부피에 이제 부피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봐요. 이 공간 안에 어떻다는 거예요? 수소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 여기를 이렇게 딱 보면 수소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산소다 하면 수소보다 산소가 훨씬 크겠죠? 왜 16g이나 되니까. 그럼 산소가 이만하다고 그래봐요. 그럼 산소가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얘네들도 22.4리터 안에 보면 산소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딱 있다는 거예요. 수소나 산소랑 똑같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이 분자와 분자 간에 어차피 사이의 거리가 워낙 커요. 기체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산소 기체, 산소의 분자와 그 다음에 수소의 분자가 아주 크기 자체는 1대1로 보면은 굉장히 산소가 수소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만 그거를 안에다가 진짜 공기 상태에서 보면은 어차피 어때요? 떨어져 있는 공간이 무지하게 넓다는 거예요. 예, 떨어져 있는 공간이 무지하게 넓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어떻다? 22.4리터 안에다가 산소 기체를 딱 모아보면 어떻다?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체의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 결국은 부피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다 기체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됐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설명한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예요.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떤 입자가 1몰이다 라고 하면 그게 입자 수로 보면 얼마? 6 곱하기 10의 23승계고 그 1몰에 어떤 수소 분자 만약에 수소 분자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그때 몰 질량은 얼마다? 수소 분자가 1몰 있으면은 2g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웠죠. 알겠죠? 산소 분자면 아까 산소 분자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이 있으면 얼마? 18g이다 라는 거를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1몰이 이렇게 정의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 기체 얘기해야죠. 기체는 어떻겠어요? 기체도 마찬가지. 기체는 수소 분자가 1몰 있다라고 하면 그때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요. 아, 물론 이건 있죠. 뭐예요? 온도와 기압이 0도씨 1기압일 때 22.4리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왜? 문제에서 주어져요. 문제에서 뭐 T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부피가 25리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건 죽으라고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뭘 외워야 된다? 1몰의 기체 부피는 일정하다. 또는 2몰일 때도 기체 부피 일정하겠죠? 그렇죠? 어떤 기체든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꼬기 시작하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는 어때요? 얘가 1몰의 입자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인 걸 아냐 모르냐를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설마? 야, 산소 분자가 1몰 있으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자, 꽈서 낸단 말이에요. 꽈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요거라고 합시다. 수소 분자가 말이야. 수소 분자가 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몇 몰이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1몰일 때 얼마? 자, 1몰일 때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니 물어보는 게 지금 몇 몰이니? 라고 물어봤죠. 몇 몰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얼마? 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결국은.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요? 얘를 x로 두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x는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3 곱하기 10의 23승이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2분의 1. 자, x는 2분의 1. 결국 뭐예요? 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가, 분자가, 수소 분자가 그렇게 있으면 그 수소 분자는 몇 몰이다? 2분의 1몰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뭐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핵심 얘기했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1대 Na는 여기 아보가드로 수죠. 6 곱하기 10에. 그러니까 1몰일 때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X몰이 주어지면 그때 Y의 입자수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 3몰이 있어. 수소분자 3몰이 있어. 그 3몰에 그 수소분자 3몰의 입자수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사실 당연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몰일 때 이거니까는 3몰이면 3 곱하기 이거잖아요. 3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쉽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좀 꼬우면은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 게. 그럴 때 어떻게? 계속 저기를 하면 돼요.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돼요. 봐요. 1대 6 곱하기 10의 23승은 3대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알고자 하는 걸 x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아니 여기서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하려면 y라고 쓸까요? y라고 씁시다.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y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 곱하기 3. 아까 얘기했듯이 어때요? 1몰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면 3몰이면 얼마? 3 곱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입자수 관계는 조금 쉬워. 자, 이제 몰 질량으로 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몰 질량으로 가봅시다. 1몰일 때, 자, 1몰일 때 몰 질량을 알았어요. 만약 수소 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소 분자라고 생각하면 1몰일 때 수소 분자의 몰 질량은 얼마예요? 2g이죠. 그렇죠? 1몰일 때 수소 분자의 몰 질량은 2g이에요. 자, 수소 분자. 됐죠? 그럼 똑같아요. 수소 분자가 말이야. 지금 1g이 있어. 수소 분자가 2g이 있어. 얘 몇 몰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소 분자가 1g 있는데 몇 몰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것처럼. 수소 분자가 1몰일 때는 2g이니 1g 있으면 아니죠. 여기다 써야지. 1g 있으면 몇 몰인지 여기다 쓰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2x는 1, x는 2분의 1 해서 2분의 1몰이요. 뭐가? 수소 분자가 1g 있으면 그에는 2분의 1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몰 질량이라고 하면 몰 질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면 된다? 몰 질량? 몰 질량은 여러분들 이게 내가 지금 수소 분자라고 물어봤잖아요. 수소 분자라고 물어봤으면 수소 분자의 분자량을 쓰는 거고 분자량 2죠. 그렇죠? 만약에 물 분자라고 얘기했으면 물 분자의 분자량 얼마? 18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18 써놓으면 1대 18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x하고 m. 그래서 이제 질량이 얼마니 물어보면 x몰이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죠? 자, 이게 지금 파란색에 대한 관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 몰 질량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부피도 마찬가지. 자, 만약에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수소 분자죠. 수소 분자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44.8리터는 몇 몰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얘가 44.8리터가 되죠. 44.8리터 하면 x는 나오겠네. 얼마?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x는 2몰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아시겠죠? 자, 이 기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이 관계,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해놓은 지금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단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설명해 놓은 게 있네요. 뭐 이거죠. 기체, 부피는 기체에만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항상 존재하냐면 분자나 화학식으로 존재해요. 원자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 단위로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아마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기체 단위로 물어볼 거예요. 기체면 이제 분자 단위로. 여러분들 근데 물은 액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수증기 상태는 기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더 얘기하면 이제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뭐 또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어떠세요? 여기 이걸 볼까요? 몰비는 이라고 되어 있죠. 몰비는 입자수비 또는 부피비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부피는 여러분들 항상 기체일 때 얘기죠.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두 개가 어떤 두 개가 있는데 여기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2몰이고 얘가 3몰의 기체가 들어있다라고 만약에 얘기해봐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몰 B는 얼마예요? 2대 3이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몰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딱 보면 뭘 알 수 있다? 입자수 B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입자수도 역시 2대 3으로 있다는 거죠. 입자수도. 몰도 그렇고 입자수도 그렇고. 그리고 얘가 기체라고 하면 부피도 어때? 2대 3이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몰만 주어지면. 또는 어때요? 기체인데 부피가 그냥 주어졌어. 부피가 2대 3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돼요? 아, 몰도 2대 3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입자수도 2대 3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 아주 잘 나옵니다. 몰비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만약에 기체 부피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아요. A, B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몰이 동일해. 여기 이제 얘가 1몰, 얘가 X몰이면 얘가 X몰이라고 해봐요. 둘 다 몰이 똑같죠. 몰이 똑같은데 얘를 그람수를 재면 질량은 어떻겠어요? 질량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서요. A하고 B라는 저희가 있어요. 여러분들 A가 만약에 수소 분자고 B가 산소 분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수소 분자 여기 1몰이라고 할까? 또 그래 헷갈리니까 1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소 분자 1몰, 산소 분자 1몰 어때요? 몰비가 똑같죠? 몰비가 이것도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면 몰비가 1대 1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부피비도 1대 1일까요? 부피비도 1대 1이죠.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체 1몰은 항상 어때요? 부피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 그러니까 1몰이네. 그럼 어때요? 얘도 부피비도 1대 1로 똑같아요. 부피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얘기고 입자수도 당연히 똑같겠죠? 왜? 1몰의 입자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똑같이 입자수도 1대 1 이렇게 이제 B로 나타내면 1대 1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질량으로 따져보면 질량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산소 원자 질량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분자면 2. 아까 얘기한 이거. 분자량 2죠. 수소 분자는 그다음에 산소 분자는 아까 16 하면 32가 분자량이죠. 결국 질량은 어떻게 돼요? 2대 32네, 결국. 그쵸? 1몰이면. 왜? 이거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계 g일 거고, 얘도 이거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계 절기잖아요. 그쵸?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지. 이거는 아니에요. 헷갈렸어요, 저도. 자, 1몰일 때, 원래 1몰일 때 얼마예요? 분자량이 2고, 얘는 분자량이 32잖아요. 그러니까 질량비는 2대 30이고, 걔는 분자량비와 똑같고, 밀도비와 똑같다는 얘기는 밀도는 뭐예요? 밀도는 여러분들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어때요? 부피가 1대1이니까 부피분의 질량 하면 결국은 그냥 질량비 2대 32하고 똑같겠죠. 밀도는. 그래서 밀도비와 분자량비와 질량비는 기체 부피가 일정할 때는 항상 똑같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진짜로 문제를 푸는 거를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얘를 다 지우고 시작을 합시다. 문제를 그럼 지우기 전에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저기를 할게요. 자, 이 문제 읽어보고 계세요. 제가 이걸 싹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자, 보십시다.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다음은 T도시 일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 A, B, C. 여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죠. A, B, C가 있는데 상태를 여기다 적죠. 이건 뭐야? 솔리드, 고체. 얘는 리퀴드, 액체. 얘는 가스에서 기체라는 거죠. 그럼 얘는 고체, 액체, 기체예요. 됐죠? 고체, 액체, 기체라는 걸 알았어요. 됐죠? 그리고 주어졌죠. 여기서 T도시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5리터다라고 주어졌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몰을 비교한 것을 옳은 것은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밑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뭘 구하면 되니까. 자, 몰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뭘 주고 여기선 지금 뭘 줬어요. 여기서 얘를 보세요. A는 어때요? A는 몰을 어떤 정보를 줬어요. A는 지금 질량의 정보를 줬어요. 질량. 됐죠? 질량이 있어. A는 질량 9.6g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럼 보세요. 질량을 가지고 뭐를 구하는 거야?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맞죠? 질량을 가지고 질량이 지금 몇 그램? 9.6g이 있다라고 딱 얘기해 줬어요. 그랬을 때 몰이 얼마니? 라고 X몰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됐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보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X를 몰라. 그래서 여기 X 썼어요. 그 다음에 M은 얼마? 9.6 이렇게 썼어요. 됐죠? 여기 1대 하고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 질량을 알아야 되면 여기다 이제 몰 질량만 쓰면 끝나는 거죠. 몰 질량 여기 주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주었어요? 써줬네. A의 화학식량은 64. 여기서 몰 질량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관심 있어 하는 입자가 뭐다? 관심 있어 하는 입자가 화학식인 거예요. 화학식. 그래서 화학식량을 주어졌어요. A가 뭔지 모르지만 화학식량은 64야 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몰질량은 화학식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화학식량. 관심 있어 하는 게 화학식량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 64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됐네. 1대 64는 X대 9.6. 됐죠? 1대 64는 X대 9.6. 그럼 X는 얼마? 64분의 9.6. 맞죠? 됐죠? 그러면 X는 64분의 9.6은 얼마? 뭐 하면 0.15래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0.15 몰이겠죠. 여기서 이제 이건 몰을 나타내는 거니까 X몰.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뭔가를 주어질 거예요. 그럼 그 주어지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질량이 주어지면 뭐가 더 주어져야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몰 질량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몰 질량 주어졌죠? 화학식량은 얼마? 64요. 이렇게 주어졌죠. 아시겠죠? 자, B도 마찬가지. B도 보세요. B는 이번엔 부피를 주어졌네요. 부피. 그렇죠? 부피가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B가 부피가 주었으면 이걸 갖고 해야 되나? 라는 거예요. 여기 기체 부피. 근데 이건 B는 뭐라 그랬어요? 액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갖고. 왼쪽에 있는 기체 부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액체니까 얘는 뭘 갖고 해야지? 입자수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럼 뭘로 해야 돼? 입자수 아니면 질량으로 뭐를 구해야 되는데 부피만 주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도 있어요. 밀도 얘기가 있네. 밀도. 여러분들 밀도는 뭐였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였어요? 액체는 부피로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보니까 어때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그쵸?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지금 여기다 부피가 주어졌지만 사실은 질량을 주어진 거가 똑같아요. 왜? 여기 밀도를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밀도 곱하기 부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질량이 나오겠죠. B의 질량은 얼마?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밀도가 이거네. 부피는 0.09 리터네요. 리터면 단위 맞춰야 되죠. 여기는 1g per 밀리리터니까 1g 곱하기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면 얼마예요? 10의 3승이죠. 그쵸? 밀리는
10의 3승을 나타내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건 1000을 곱하는 거니까 90이네. 질량은 90g이에요. 질량이 90g. 자, 질량이 90g인데 B의 화학식량은 18이라 그랬죠? 그럼 똑같아. 여기다 또 써먹을 수 있겠죠? 아이고. 자, 또 지워보고, 이제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내가 계속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B는 결국은,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질량이 90이래. 여기가 90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90을 쓰죠. 90. 그 다음에 모르는 게 X몰 하고 1대 몰 질량. 몰 질량 얼마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B의 화학식량이 18이라고 되어 있죠. 화학식량. 여기서 또 화학식량이에요. 화학식량 여기다 쓰는 거예요. 18. 됐죠? 이거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는 얼마? X는 여기서는 90 나누기 18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5. 5몰이네. B는 5몰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것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되고 C는 쉬워. 부피가 주어졌어요. 기체인데 부피가 주어졌어. 그럼 됐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주어졌어. 어떻게? 부피가 얼마? 5리터라고. 됐죠? 그리고 요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1대 22.4는 0도씨 1기압이고 여기선 주어졌죠? T도씨 1기압에서 25리터라고. 그러면 여기다 25는 얼마? X. 모르는 모르고 내가 5리터는 알아. 그러니까 이거죠? 그럼 얼마? 25X는 5. X는 5분의 1몰. 자, X는 5분의 1몰. C의 X는 5분의 1몰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 구했네요. 여기 B는 5몰, C는 5분의 1몰, 여기 A는 0.15몰, 여기는 0.2몰이네요. 그렇죠? 그럼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제일 큰 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이거의 답이었을 거예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0분 조금 넘었네요. 자, 다음번 또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이제 개념이라든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